저희 바탕화면에 보시면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라고 있으시죠? 거기 들어오세요. 없으신 분은 이야기하세요. 시죠? 네.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104회 있는데 104회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또 104회 또 있어요. 네, 어디까지 들어오시냐면 여기 3교시까지 들어오세요. 3교시 안에 들어오시면 파일이 2개가 있을 겁니다. 몇 개가 있으세요? 2개. 이렇게 2개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USB 주거든요. 그 USB 안에 요거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텍스라고 보이세요? 요게 설치 파일이에요. 네, 여기 2개 있죠? 네, 여기 텍스 있으실 거예요. 더블 클릭하세요. 3교시 들어가세요. 거기 제일 위에 3교시. 그렇죠. 거기 들어가야 돼요. 3교시 가세요. 3교시. 그렇죠. 그러면 2개 뜨죠? 거기에서 텍스 더블 클릭. 그러면은 뭐 설치하라고 쓸 거예요. 얘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 뜨죠? 요거 나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211112라고 보이세요? 그게 수험 번호예요. 이건 연습용이에요. 시험 때는 그 수험표 뽑아갈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네, 211111 치시고 1이 6개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그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랑 이름까지 치세요. 수험 번호하고 이름 치시고. 그 다음에 설치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설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설치 누르신 다음에 요거 뜨세요. 시험장 가시면 문제지는 2가지예요. A형하고 B형인데 차이는 뭐냐면 실기는 똑같고 이론 순서만 달라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뭐 A형 1번이 뭐 B형 6번에 가 있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론 순서만 다르고 실기 순서는 똑같아요. 우린 그냥 연습이니까 A형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 5라고 보이세요? 그게 감독관 번호예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감독관이 불러줄 겁니다. 감독관 번호 뭐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시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요 로그인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1시간 잽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요거 하나 다 푸는 게 목표니까 뭐 다 풀면 다음 것도 하면 되니까 여기 좀 눌러주세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래서 좀 이따가 이론 풀 시간 15분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론을 푸시고 여기 와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선택.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조회 연습했었죠. 조회에서 찾은 거는 이따가 요 밑에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거 안 갖고 가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저희는 다 컴퓨터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할 거예요. 뭐 그 사이에 한 2, 3일 정도 FAT 하긴 할 건데 어차피 FAT도 붕괴하고 등록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5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이론 15개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우리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에 뭐뭐 있었죠?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혼합법 있었죠. 그 다음에 단가에 뭐뭐 있었죠? 개별, 그 다음에 선입선출,
그 다음에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못 쓰면은요,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그 다음에 실지 쓰면 총평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연수학기법 없죠?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뭐뭐 있어요? 네,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이런 건 열심히 쓰지 마시고 다시 외우세요. 네. 외우라고 한 건 열심히 쓰실 시간에 체크해놨다가 다시 뭐 하세요? 외워 놓으세요. 왜 외우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모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 몇 개월이요? 3개월. 거기 보시면 현금 맞아요. 그 다음에 우편한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맞고 정기예금 아니에요. 무슨 예금 맞아요? 당좌예금 맞죠? 그래서 정답은 195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외운 거에 나오는 건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5개잖아요, 이론이. 그러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저기 두세 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에 날 수 있는 건 10개 전후예요. 그래서 그 기억 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지출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는 증축,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그다음에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수익은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인데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1번만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무슨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4번의 정답 2번인데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우리 무형자산에 식별 가능해야 된다. 영업권은 자가창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유상 취득만 인정되죠. 정답이 2번인 이유는 거기 영업권 포함인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이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슨 법 쓰라고요? 네, 정액법 써라.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3번에 저거 잘 봐두세요. 비화폐성 자산. 이런 걸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화폐성 자산이 있고 비화폐성 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컴퓨터는 화폐성 자산이에요. 왜냐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 다음에 지분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간 나실 때 이따 쉬는 시간에 컨트롤 F로 찾아보세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인데 제가 손익이라고 써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손실하고 뭐예요? 이익. 그래서 이따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이거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단기손익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자본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단기매매증권 살 때는요. 예, 요때 부대비용은 900번 때 뭐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3번 맞아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6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왜 그러냐면 6번은 그냥 열심히 뭐 하세요? 예, 찾으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3번에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어디예요? 자본 조정 나와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그래서 6번 같은 거는 머리로 풀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책. 그 다음에 순매입액 어떻게 구해요?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공식만 기억하시면 지금부터는 산수입니다. 거기 기초 얼마예요? 1000만원. 기말 얼마예요? 40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얼마 했어요? 500. 환출 얼마 했어요? 70. 그러면 순매입액은 430 나와요. 그럼 1000만원에다 얼마 더해요? 430 더하고 400만원 빼면 1030만원. 몇 번이요? 2번.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딱 두 개구나. 하나는 일단 공식을 못 써요. 그러면 당연히 못 풉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입을 못 해요. 왜냐면 안 해봐서.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일단 공식을 적고 거기 글씨에 맞춰서만 넣으면 답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컨트롤 F 꼭 해보시고. 8번은 분계 문제예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이 카드로 결제됐죠. 예, 요거 분계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우리 카드로 하면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금, 부채 증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보통예금의 결산이자 100만원이 입금됐대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이자 받으면 뭐라 그랬죠? 네, 이자 수익. 그래서 수익 증가, 증가가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원재료 2천만원 외상으로 샀죠?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00만원, 부채 감소, 대변도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외상인 거고요. 여기는 뭘로 결제한 거예요? 카드로 결제한 거. 그 차이지 똑같이 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몇 번 찍을 것 같아요? 네, 4번 찍습니다. 네, 찍는 분들의 90% 이상은 그냥 4번 찍어요. 왜요? 왠지 4번일 것 같아. 네. 맞죠? 그렇죠. 그걸 노리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 문제 보면 아 요분들 요걸로 찍었겠구나가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예, 모르고 찍으면 왠지 4번일 것 같아. 이 느낌이 딱 들죠.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일단 정답 4번입니다. 왜 4번이냐면 제가 이거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는데 T자 그릴 때 제공품이라고 하고 뭐라고 적죠?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이라고 하고 뭐라고 써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4번이에요.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가면. 10번은 좀 어렵게 나온 편입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일단 우리가 두 개는 외웠어요. 뭐는 외웠냐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 있었죠.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래서 3번은 외웠고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정답이 2번인 이유는 통제 가능성은요. 이거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 가능 원가랑 통제 불능 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분이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국산 쓰다가 금액을 줄이고 싶어. 그럼 뭘로 바꾸면 되죠? 수입산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그럼 직원수 뭐 할 수 있죠? 줄일 수 있죠. 이걸 대부분 누가 해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월세 같은 건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월세 비싸다 그래갖고 집주인한테 가서 월세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줘요? 내쫓아요? 내쫓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가갖고 보험료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해약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통제 불능 원가가 되는 거고 사장님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 통제 가능 원가. 그리고 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4번에 보시면은 거기 관련 원가, 매몰 원가 나왔는데 의사 결정은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매몰 원가랑 기회비용. 그래서 매몰 원가는 매몰의 뜻이 뭐예요? 쓸 때 있다, 쓸 때 없다, 쓸 때 없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관련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 그래요. 왜냐면 이미 써먹어서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고 하세요?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매매를 하면은 3억의 이익을 보고 전세를 주면은 1억의 이익을 보고 월세를 주면은 2억의 이익을 봐. 그럼 내가 만약에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3억이에요.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세 빼고 가장 좋은 게 뭐죠? 매매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하면 이때는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산다는 뜻은 뭐냐면 선택을 잘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면은 내가 선택을 뭐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낮은 삶이죠. 왜냐면 내가 매매를 선택해서 3억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회하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근데 후회를 안 하거나 후회를 적게 하면은 기회비용이 어떤 거예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삶에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다음 주까지 목표는요. 이론하고 실기 다 합쳐서 50점 넘는 게 목표입니다. 한 번이라도. 10점, 10점씩 올리면 돼요. 일주일에 10점씩 올리면 시험 보는 때 딱 몇 점 되는 거예요? 70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오늘부터 70점 받고 싶어. 가능은 한데 쉽진 않습니다. 관련
아니요, 관련 원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관련 원가 있고 비관련 원가 있고 매몰 원가 있고 기회비용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랑 그 관련 원가랑은 비슷은 한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1번은 공식 문제입니다.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야? 기본원가. 그래서 재료비 더하기 뭐요? 노무비. 그래서 재료비가 10, 노무비가 20. 그리고 이런 거는 찍을 때 찍더라도 몇 번 하고 몇 번 놓고 찍으세요? 네, 1번, 3번 이거죠. 네. 그러니까 찍는 것도 좀 고민하고 찍으면 확률이 50이 돼요. 근데 냅다 찍으면은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요거는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5만원 하시면 30이 아니고 40만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잘 기억하시고. 왜냐면 이거 대빵 잘 나와요. 그리고 문제 저희가 시험 볼 때까지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최근에 들은 거 같은데 앞에도 또 설명하네. 그러면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아요. 항상 자격증 시험은 확률적으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는 문제는 되게 많고 자주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12번은 어려워요.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에 좀 더 잘 나옵니다.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과대배분. 과대의 뜻이 뭐예요? 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준은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얘기하면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 왜 실제가 기준이냐면 거기 보시면 예정이 있고 실제가 있거든요. 예정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높게 잡았다가 낮게 잡았다가 내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예정이 80원이래요, 시간당. 그리고 몇 시간이래요? 5만 시간. 그러면 400만 원 나와요. 요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과대배부요? 13만 원 과대인데 요 과대에서 대자가 무슨 대자죠? 클 대자인데 기준은 누구라고요? 네, 실제보다 13만 원 큰 게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글로 써드리면 실제보다 얼마 큰 거요? 13만 원 큰 게 얼마다?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러면은 387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나오면 2번 아니면 4번 찍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80원에다 5만 시간 곱하는 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400이 나왔어. 근데 13만 원이 있어.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하거나 뭐하거나 빼거나. 근데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 전 이 문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덕분에 예전에 전산세무 1급 69점으로 떨어진 적 있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69점으로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승질 나갖고. 아니 억울하다라기보단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운 좋게 잘 찍은 게 몇 개 맞았는데 그쵸, 억울한 거죠. 괜히 그냥 저거 번호만 하나 잘 바꿨으면 또 안 봐도 되는데 나중에 따긴 땄는데 그래서 떨어질 거면 그냥 아싸리 50점대로 떨어지십시오. 그러면 열이라도 안 받고 신경도 안 쓰이는데 진짜 막 1, 2점 차이로 떨어지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환장하죠. 특히 뭐 공무원 시험 이런 사람들 막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면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아마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저희 시험은 2달에 한 번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13번은 요건 좀 어려워요. 재화에다가 밑줄 치세요. 근데 요거 맞추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일단 재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요? 무채물.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그러면 빼면 몇 번 남아요? 물납 빼고 1번에 담보 빼고 4번에 공매 빼고 그럼 몇 번 남아요? 2번 남잖아요. 여기 보세요. 무슨 양도? 여긴 포괄이잖아요. 거기 포괄이에요. 일부예요. 예, 일부예요. 그러니까 외웠다 그래서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또 접목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2번 맞죠?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부 때문에. 포괄이라고 나왔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럼 거기 1번에 있는 담보 딱 보고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런 거 토시 가지고 외운 거랑 연결이 되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면 찍어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어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일단 2번은 아니에요.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이자. 그래서 몇 번도 아니에요? 1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건 없죠? 네.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래서 몇 번이요? 네, 3번.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이론 나오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외운 거에서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요 정도면 많이 나온 거예요. 평균 우리가 외운 거에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은 외운 거, 반은 이해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그 다음에 종업원 뭐요? 봉사료. 그 다음에 15번은 본 적 없습니다. 이건 전산세무 2급에 나와요. 내용은. 그래서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는 날짜를 잡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날짜 잡기 어려운 거는 그냥 마지막 날로 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네. 종료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날짜를 못 잡아요. 가짜 거래라. 네. 그런데 세금은 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날짜는 마지막 날로 하든 첫날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예, 첫날로 하면 또 이게 또 날짜 계산 문제가 생기니까 언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실기 볼 겁니다. 10시 반에.